졸리죠? 지금 밖에 날씨가 쌀쌀해서 밖에서 수업하면 잠이 확 깨지는. 옥상 갈까? 옥상에서 야외 수업하면 잠은 그냥 확 깼는데. 여기 여기도 예비 고3이 여기 예비 고1도 있고 예비 고1이면 아직 중학생이죠. 졸업했니? 아직 졸업 안 했대. 이 새끼 많이 초졸이네. 초졸. 초졸. 책 이제 우리 53쪽. 자, 53쪽이죠. 여기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과 창의적 표현을 52쪽 여기 있잖아. 이 외적 증거라는 것이 문학에서 이제 어떤 시든 소설이든 세트가 나오면 항상 제시되는 그 보기를 말하는 거야. 보기를 반드시 봐야 돼요. 보기를 이제 얘기했었나 이거? 여러분들 이육사라는 시인 들어봤죠? 이육사. 이육사가 지은 시 중에 뭐 유명한 시 많이 있지만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광야라는 시 있어요. 광야라는 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에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에서 이제 매화향기라는 게 어떤 그 다음에 혹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이제 방북의 기운이라는데. 근데 그걸 저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이 시가 이제 지어졌을 때가 일제강점기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최근에 뭐 2020년도에 지은 시라면 굳이 뭐 저런 걸 광복을 한 지가 우리가 벌써 한 80년이 됐는데 저런 내용 일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게 지어진 시기가 일제강점기니까 이제 저런 해석을 하는 거고, 혹은 또 이제 밑에 걸로 해석하는 이제 이유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시인이자 독립운동을 또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도 많이 갔던 그 이육사가 지었기 때문에 그 이육사의 이제 삶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런 선비 정신, 이런 선비의 지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시가 친일파 이완용이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겠죠. 하잖아, 그지? 시는 내용이 똑같아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내용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이제, 그죠? 그러니까 보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의해서 이 작품을 지은 작가에 대한 정보를 쭉 줄 수도 있고요. 이 작품이 지어진 창작 배경에 대해서 쭉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감상을 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시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시 해석은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이야. 읽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거기 53쪽에 보면 이제 정지용의 조찬이라는 시가 있고, 또 이태준의 타초라는 이거는 이제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그 55쪽에 이제 문제 보기가 있잖아. 이 보기에 근거해서 이 시나 수필의 이제 내용 해석을 좀 해라 이런 얘기인데, 봐봐.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요, 정지용 이 조찬시에서 자연은 은둔하는 이상적 세계야. 은둔하는. 네.
그런데 이 자연이요, 그냥 좋지만은 않아요. 여기서 이상적 세계라고는 얘기했지만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번뇌와 억압은 일단 이제 시 내용을 보겠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좀 폼나게 이런 게 돈 같은데 별로 관심 없이 이렇게 좀 그냥 좀 이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싶은데 막상 한 3일 굶으면 당장 빵 하나에 내가 막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빵 하나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이제 번뇌와 억압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여기 이제 드러난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주는 이유는 이 시를 해석할 때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해석을 하라는 얘기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이태준의 파초 같은 수필에서는 이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하는데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 그것들에 대한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시에서 뭐 이제 다른 건 뭐 볼 거 없고 이제 봐봐. 이 조찬이라는 뜻이 뭘까? 조찬이 무슨 뜻이야? 조찬. 이게 한자가 좀 어렵지? 여기다 봐도 조찬이라는 그 시의 제목인 조찬의 뜻이 뭘까?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통령이 장관들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졌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아침 밥 먹으면서 노가리 깐다. 그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찬, 그 다음에 뭐 오찬,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또 밥 먹으면서 뭐 이야기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손님들과 더불어 이제 아침 식사한다 원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침밥이란 뜻이에요. 조찬은 아침밥. 그래서 거기 이제 시를 보면 되게 좀 깔끔하게 이제 길지 않게 이게 딱딱딱딱 이제 정리가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앞에 한 네연 봐봐. 햇살 피어 이윽한 후 머을 고를 옮기는 구름. 길경 이거 도라지예요. 도라지 꽃봉오리가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가 촉촉 죽순 돋듯.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기에서 말했던 그냥 은둔하는 이제 좀 이상적인 이런 자연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 자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가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대요. 그러면 이 새가 이제 화자에 보이시죠? 화자야 화자. 근데 이 새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지금? 수식어가 서러운이 붙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서럽다는 걸 이제 새가 서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 새가 흰 가발. 새가 흰 가발을 좀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현실의 고뇌야. 현실의 고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먹고 사는 거지. 며칠 굶으면 빵 한 조각 달라고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빌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제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자연을 동경하긴 하지만 당장 배고프면 이렇게 서러운 거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러운 새 되어서 흰 가발을 줬다. 알겠지? 이거 줬다. 요게 이제 지금 보기에서 말한 원래 이 화자가 이상적 세계를 꿈꿨지만 이 자연도 현실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얘기지. 지금 알겠지? 그리고 자 그래서 거기 일단 가만 가지고요. 거기 1번 이제 가와 관련한 선지들을 좀 봐봐. 그럼 이제 1번을 보면 가에 제시된 서러움 이거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이거 내가 이 시만 혼자서 보고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보기랑 같이 보니까 여기서 서럽다는 게 현실의 번뇌로 인해서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아, 틀려. 볼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 시 읽다 보면 현대시든 고전시든 뭐 새가 슬프다, 새가 서럽다. 너희들 새가 서러운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응? 집 앞에 새가 우는데 까마귀가 까까 우는데 쟤가 기뻐서 우는지 서러워서 우는지 알 수 없잖아. 근데 시에 그런 표현이 잘 나오잖아. 이건 다 자기의 정서를 이입한 거지. 즉 감정이입인 거야 이거 다. 이런 게. 그래서 자, 새를 통해서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감정이입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에 이제 딱 정리를 좀 해봤잖아. 그래서 감정이입이란 건 화자의 처지와 일치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드러나는 이제 표현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자는 기쁜데 새가 슬피 운다고 이게 감정이입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서럽다라는 게 나왔고 새가 서럽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건 이제 감정이입 같긴 한데 그럼 화자가 지금 서러운지 안 서러운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보기에서 알려줬잖아 여기. 그죠? 거기 보기에서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지향이 좌절돼. 당연히 좀 서럽겠지. 그죠? 화자가 지금 기쁜 상태는 아닐 거 아니야. 이제 이 보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일종의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시를 딱 봤을 때 이 화자가 굉장히 반갑고 즐겁고 여기서 기분이 좋은데 서러운 새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이 아니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확 눈에 띄지 않아. 기쁘다는 게. 오히려 보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좀 괴로운가 보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3번 선지를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새를 통해서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봐. 가의 흰 바발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있다. 맞는 얘기지 이것도. 보기에서 얘기해 준 거야. 흰 바발은 자연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이것도 아까 보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자연의 모습 자체는 이상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 하나를 감상하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가 부분에서 이미 틀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 땡큐죠. 이제 시간을 탁 줄일 수 있거든. 근데 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잖아. 나에서 이제 답이 나오지 얘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가에서 안 나왔으면 이제 나를 보고 이제 답을 이제 다시 찾아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초라는 이제 수필인데 이 파초는요. 이제 파초는 여러분들 이제 읽어봤다면 물론 이거 이제 이 파초라는 그 식물을 이제 기르고 있어 여기 필자가. 그래서 이제 파초를 기르는데 앞집 사람이 와서 파초를 팔아라 그랬습니다. 팔아라. 그런데 안 판다고 했어. 근데 자꾸 팔라고 그랬지, 그지? 어차피 이거 꽃 좀 있으면 죽을 거고, 5원 줄 테니까 팔아라 했어. 근데 지금은 5원은 거기서 구경도 못하지만, 이 당시에 5원이면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야. 뭐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니지만 5원이면. 왜냐면 이것도 이제 대략 일제강점기 그 언저리 때쯤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돈 가치랑 지금의 가치는 이제 많이 다르지. 그래도 그 옛날 독립운동 하던 사람 중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 이제 김원봉이라고, 그치? 의열단 단장 김원봉, 뭐 암살이라는 영화에든가 뭐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 김원봉이 그 당시 일제 이제 일본 경찰이 이제 내건 현상금이 50만 원인가 됐을 거야. 50만 원. 그럼 지금 생각하면 뭐 50만 원 받자고 우리 애국 지사를 뭐 고발할까 하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50만 원이 얼마 같아요? 너희들의 그 상상력을. 자, 50만 원이 지금의 얼마다? 자,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억보다 위아래. 1억보다 위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1억보다 좀 위에요.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위. 네. 표정이 다 써봤어 이것들이. 아침부터 왜 굉장히 쌤 귀찮은데 다 귀찮은 거 봐. 귀차니즘에 지금 표본들이야. 106억이야 106억. 자, 우리 옆집에 김원봉이 살아. 자, 친구 할래 안 할래? 106억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일제가 얼마나 이제 좀 악랄하게 이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런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서 물론 이제 현상금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김구 선생은 더 컸어요. 김구 선생 그 2배였어. 200억 정도의 그 현상금이 붙어 있었어. 그 정도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5원이 이제 어쨌든 뭐 지금도 한 몇십만 원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네, 근데 자 이게 그 이제 5원 주고 이제 팔라고 했는데 얘 안 판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글쓴이가. 근데 자꾸 이제 앞집 사람이 팔라고 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봐봐 그 중간쯤에 아 그거 팔아 뭐하고 그랬더니 아 5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챙이라는 거야지. 밑에 설명 나오잖아 이제. 비 맞기 위해 창문 처마 끝에 다는 좁은 지붕.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모자 있잖아 모자. 그지 모자 캡 모자 있잖아. 그지 캡 모자에 앞에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잖아. 그게 이제 햇빛도 가려주고 뭐 이런 역할 하잖아. 이제 그런 챙이나 이제 달라 이거야 이제 이거. 자 근데 이제 자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 즉 이 파초는요 이파리가 넓어서 비가 맞고 비를 튕겨내는 이제 그런 소리가 또 이제 좀 정겹기도 해. 여러분들 그 빗소리 막 이게 그지? 유튜브에 보면 잠 안 올 때 들어라고 빗소리 졸라 많이 나오지, 그지? 그다 구라더라고. 근데 맨날 들어봐야 뭔가 잠이 안 나, 이게. 그래서 이 이제 파초를 안 팔려고 결국 이러는 건데 이 앞집 사람은 이제 5원으로 챙이나 해 달아라 이제 이랬잖아. 그러면 이제 봐봐, 얘들아 거기 그 옆에 문제 4번 선지 보면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그랬어.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데 자 여기 분명히 아까 보기에서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기. 그러니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난다 혹은 거리를 둔다. 이거는 자연물을 옆에 놔둬야 이제 가능한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챙은 자연물인 파초를 팔아버려야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인공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챙은 나에게 속물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속물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은 이 글쓴이가 아끼고 있는 파초고, 알겠지? 그 파초를 팔아라. 그러면 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챙은 인공물이고 자연물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렸죠. 알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그죠? 그렇게 뭐 이게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면 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읽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예비 고3으로서 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하여간에 이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공부를 찬찬히 해놓으셔야 돼요. 막말로 나중에 정말 안 되면 재수해야 될 거야, 그지? 근데 나중에 정말 안 되면. 근데 고3 때 개념 공부를 좀 했는데 뭔가 이제 좀 부족하고, 혹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는데 내가 욕심이 더 크고 목표가 더 높아서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개념 공부를 고3 때 했던 학생하고 거의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인강이나 보다가 그냥 인멍 때리고, 그지? 인강 보면서 멍 때리기, 그지? 불멍, 인멍, 물멍, 그지? 3대 멍이야, 그지? 그래서 이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하고는 차이가 커요. 재수할 때의 성적 향상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좀 게을러서 문제도 좀 안 풀고 이제 노력이 좀 부족해서 좀 성적이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재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개념이 탄탄하면 재수할 때 개념 공부 다시는 하겠지만, 그러면 훨씬 더 성적 향상도가 빠르고 큽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수를 안 하는 게 이제 1차 목표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할 때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알겠지? 그래서 개념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쌓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국어가 모의고사 보면 맨날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아직 실력 쌓지도 않고 그냥 속도만 빨리, 글만 빨리 읽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누가 못 읽어? 빨리 먹는 사람이 있어. 그지? 누구나 빨리 읽으려면 빨리 읽을 수 있지. 이해가 된 상태에서 빨리 읽어야지.
이해는 안 되고 속도만 높인다고 이게 네?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네. 그거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56페이지. 자, 봐봐 이제 56페이지로 이제 새로운 테스트인데 요거 이제 2015학년도에 수능에 이제 나왔던 현대시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한 3문제짜리 띡 나왔어요. 이렇게 시 2편하고 물론 이제 이 당시에도 한 작품 정도는 연계 그러니까 이때도 고향 앞에서라는 시는 이제 EBS에 있던 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낡은 집은 이제 낯선 이제 비연계 작품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단원도 그렇고 보기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제목이 고향 앞에서와 낡은 집이야. 근데 이제 뒤에 보기를 보니까 이 시들이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정보를 줍니다. 자, 봐봐. 3번 문제 보세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으로 가려고 복귀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고향하고 차가운 이제 바깥 세상하고 대비가 되는 공간이야. 자, 그러면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과거 고향은 인정이고 따뜻한 공간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몰라. 그치?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기억 속에 이제 고향은 이상적이고 따뜻한 공간이야. 그래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해. 알겠지? 그러나 이제 봐봐.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 즉 완성이 되지 않는 미완의 형태로 이제 남게 된다. 라고 이제 정보를 준 거야. 이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시의 화자들은 고향에 가거나 혹은 고향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된 귀향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뭔가 이제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이런 이제 정보를 준 거지. 그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누구나 다 고향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의 애들이 지금 애들이 사실은 이런 시를 보면서 100% 공감하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응? 왜냐면 사람 누구나 다 경험을 해야 이제 이게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옛날과 이제 같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뭐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서 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고향에 있다, 고향을 떠났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도 이제 차가 없고 이렇게 길도 지금처럼 많이 뚫리지 않았을 때는 진짜 저 강원도 뭐 산골에서 서울 뭐 7, 8시간 뭐 거의 10시간 막 차 타고도 가야 막 이럴 거고 걸어서 간다면 뭐 갈 수도 없는 뭐 이런 이제 뭐냐면 지금 그지? 뭐 기차를 타든 차를 타든 뭐 진짜 몇 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가잖아, 그지? 뭐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도 1시간이면 가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뭐 고향에 가네 못 가네 이제 이런 자체가 보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고향 갈까? KTX 타고 가면 되지? 뭐 무슨 그지? 아빠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가 공감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근데 최대한 그죠? 최대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이제 빙의해서 최대한 이제 이해를 해보라 이제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정보를 가지고요. 이제 가시를 보면서 거기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은 2번 문제 실시간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 보고 1번 문제든 3번 문제든 가와 관련된 선택지는 다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볼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봐봐.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기억.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1번 선지, 2번에 1번 선지 보면 바로 파악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1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봤을 때 이 계절감, 뭔가 계절이 좀 바뀌는 느낌이 이제 어느 계절에서 어느 계절로 바뀌는 느낌.
겨울에서 봄으로. 왜냐면 뭔가 풀린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날씨가 춥다가 이제 좀 따뜻해서 날이 많이 풀렸네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흙이 풀리는. 그리고 이제 다 녹지 않은 얼음장. 그러니까 얼었다가 뭔가 녹은 거 같긴 해. 근데 이제 아직 다 녹진 않았어. 그러니까 강물이 얼면 그죠? 밑에서는 흐르겠지만 위에서 보면 다 얼어갖고 안 흐르는 거 같잖아. 근데 이제 얼음이 녹아서 조금씩 깨지면 그 얼음 덩어리도 같이 이제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은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이 모습이야. 그러면 거기 이제 1번 선지 봐봐. 2번에 1번. 뭐라고 돼 있나?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연히 맞죠 이거. 이게 틀릴 일이 없잖아. 이게 지금. 자 그러다가 이제 2연 봐봐.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나룻가에서 뭔가 서성거리다. 우리가 이제 서성거리다. 이거는 이제 좀 이런 모습이죠. 이제 뭔가 서성거리고 이제 뭔가 안정이 돼 있지는 않은 모습이야. 이제 서성거리고요. 서성거리면서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한. 행인이란 건 이제 지나가는 뭐 낯선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낯선 사람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지금 화자가요. 식경에서 화자가 좀 손이나 마음이 차가운 상태겠니 따뜻한 상태겠니? 그렇죠. 자기가 이미 사람 마음은 원래 내가 핫팩을 그지 양손에 손난로를 갖고 있어. 따뜻해. 그지? 굳이 행인이 손을 쥐면 따뜻하리 이런 생각 안 하겠지. 내가 지금 손이 차가운데 쟤는 뭔가 손이 따뜻해 보여. 저 사람이 내 손 좀 잡아주면 좀 따뜻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화자가 뭔가 방황하면서 손도 차가운 물론 마음도 차가운 이제 이런 상태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자 그다음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가차운은 가까운이죠. 고향 가까운 주막에. 지금 제목부터도 고향 앞에서 해서 고향 가까운 이제 주막에 이제 지금 들렀어요 잠깐. 그런데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자 바로 2번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봐봐.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자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랴. 이게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치?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자 함께 회상할. 그러니까 꿈이 있던 좋은 시절. 아까 보기에서 과거 기억 속의 고향, 과거의 이미지는 되게 좋아 화자에게. 그런데 그 좋았던 시절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 아쉬움을 서리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맞지 2번, 그지? 맞잖아. 여기. 자, 근데 양귀비 끓여다 놓고 이제 주인집 늙은이, 아까 주막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주막집 주인 늙은이가 공연히 눈물 짓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봐야 돼. 자, 주인집 공연이가 무슨 돼? 공연이 모르지. 공연이가 이유 없이 공연이. 왜 괜히 왜 나 괴롭히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의미야. 공연이 왜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냐? 자 공연이 자 이유도 없이 눈물 짓는다 했어. 그러면 이 눈물 짓는 게 누가 이제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집 늙은이가 별 이유도 없이 눈물 지어. 근데 화자의 처지는 이미 아까 좀 안 좋다는 걸 이미 앞쪽에서 확인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집 늙은이, 눈물 짓는 주체는 주인집 늙은이인데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어떤 처지, 슬픔에 화자의 처지나 슬픔에 지금 공감. 이렇다는 얘기야.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거야. 오히려 주인집 늙은이. 알겠죠?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처지에 공감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유는 없어. 딱히 이유가 없는데 공연이 이제 눈물 짓고 있어. 아시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잿나비가 뭐야? 잿나비는 최종은? 잿나비가 무슨 동물이야? 원숭이죠. 그래서 원숭이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고향 앞에 왔잖아. 그래서 이 고향에는 아직도 조상이 묻혀 있는 공간이야.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다음 년을 잘 보셔야 돼. 여기 예제로 이거 무슨 뜻 써있지?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자, 잘 봐. 장꾼들이여 이렇게. 느낌표는 이제 둘째치고 이게 무엇이여 우리가 신이시여 이렇게 이제 그지? 자, 이거는 폭격이야. 누군가를 부른 거야. 누군가를 불렀을 때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이런 혹격이 있으면 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청자를 그치? 청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거야 이게. 알겠니? 얘들아 잠들게. 자, 아무래도 벽에서 그 수면 가스가 나오는 건 틀리고 벽에 있는 애들. 자, 청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야, 그지? 장군들이요, 장사꾼들. 근데 지금 장사꾼들이 눈앞에 지나가는 게 보였나 보지. 그래서 장군들을 불렀어요. 장군들이요. 상고는 장사라는 뜻이 아니야.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니까. 자, 여기 혹여나 보셨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잘하네. 당연히 처음에 이제 부르기도 했고요. 자, 보셨나니까 이거 의문문 그지? 이거 결국은 뭘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형식의 대화체 형식이 쓰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누군가의 말을 건넸잖아 이제. 장군들이요 혹여나 보셨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형식적인 측면도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잘 내용적으로는 장군들이요 혹여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너 혹시 봤니?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문장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지? 왜? 보다는 대표적인 타동사 앞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지? 너 아바타 봤니? 너 뭐 봤니? 이래야 그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장군들이요 혹여나 보셨으면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지? 그럼 뭘 봤냐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 장군들에게. 그지? 뭘 봤냐고. 여기 들어가야 될 목적어 내용이 뭐겠니? 장군들이요 혹시 보셨습니까? 뭘 말해야 될 거야. 뭘 봤는지가 이제 여기서 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 밑에요. 밑에요. 장군들이요 혹시 전나무 우거진 마을. 그죠? 자, 봐봐. 이제 자기 고향 마을을 얘기하는데 나무가 막 우거졌다. 이 자체가 뭔가 쓸쓸한 이미지야. 뭔가 좀 풍요로운 이미지야.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지는. 풍요롭죠. 집집마다 누룩이 뭐 만드는 데 쓰는 그 소재야? 재료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술 만들 때 씁니다. 술. 혹시 좋아하세요? 술 만드는데. 작년 EBS 이제 누룩이라는 시도 있었어요. 실제로 수능에도 나올 법한데 그런 시인데 누룩이라고 이게 쌀을 이제 잘 담궈서 누룩하고 같이 발효를 시키면 이게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야 이제 식당에서. 근데 누룩을 들인다는 건 술 담그고 있다는 얘기인데 생각해봐 이제 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이제 술 담그려면. 그럼 생각해봐. 이 마을이 술 담그던 옛날 이제 과거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 술을 담가 먹는다는 얘기는 마을에 밥 먹고 그지? 다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그래도 쌀이 남아. 그러니까 이제 술을 담가 먹는 거겠니? 아니면 밥도 굶고 있고 지금 떡 해 먹을 쌀도 없는데 술은 먹어야 된다. 즉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는 마을이라서 이렇게 했겠니? 전자야 후자야? 전자죠,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고 풍요로웠다는 얘기야. 술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쌀이 남고 여유로웠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분명히 보기에서 그랬어. 과거 고향은 따뜻하고 인정 있고 이상적인 공간이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봐. 장군들에게 혹시 이제 그 뒤에 있는데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전나무도 우거지고 막 술도 해 먹었던 이 과거 고향 모습을 혹시 당신들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장군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지. 야, 우리 마을이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술도 해 먹고 이렇게 여유로운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지.
자기도 그렇고 아마 고향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이제 아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기에서 했잖아. 누구나 다 귀향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귀향이 완성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고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술도 담가 먹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술 담가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쌀 찌꺼기가 남잖아. 그래서 옛날에도 어차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술도 담가 먹고 막 그 쌀 찌꺼기를 술지개미라고 그러거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다 버린다고 이제 다 술 걸러서 이제 먹고 그 찌꺼기에 남은 쌀이 찌꺼기들은 다 버리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술찌개미도 그런 부잣집 술 담가 먹는 집에 가서 얻어 먹고 그랬어요. 왜 그게 더 어쨌든 쌀은 쌀이니까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술찌개미를 얻어다가 이제 집에 와서 자식들도 옛날에 이렇게 먹은 가난한데 자식은 많이 낳는지 그냥 애들이 막 했잖아. 근데 이제 술찌개미를 얻어와서 일단 엄마 아빠가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우리도 배고파요 왜 안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술이거든, 그지? 그래서 애들은 줄 수가 없는데 애들이 하도 배고프다고 달려니까 아이 모르겠다 해서 애들도 막 이제 지들이 와서 막 손으로 막 주워 먹고 막 먹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조금 지나서 아빠 이상해요 막 이래. 뭐해서 뭐 밥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막 이러면서 그 술찌개미를 먹으면 배는 부르지 어쨌든 쌀이니까. 근데 그게 술이야, 그지? 다 발효가 돼갖고 이제 술이 됐기 때문에 그 먹으면 취해요. 그래서 술찌개미 이제 배고파서 이제 지들은 배고파서 밥이다 생각하고 이제 주워 먹었는데 나중에 막 기분이 좋아져. 아빠 저랑 같이 맞담배 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이게 이제 웃을 수 없는 얼마나 배고프면 그거 남들은 부잣집은 다 버리는 건데 이 버리는 걸 주워 먹고 애들이 막 술이 취해서 근데 그런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 좋았던 고향에 이제 좋았던 시절을 이제 장꾼들에게 물어보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가 회상을 해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이 거기 나왔어. 혹여나 보셨나니까. 자 2번에 3번 선지 보시면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서름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요거 답이에요. 답인 이유가 여기 안에 두 개나 있어. 두 개가 잘못돼서 이게 이제 틀려서 얘가 답이야. 일단 어디가 틀렸어? 그지? 이 장꾼들이 지금 서러울 리가 없잖아. 그지? 무슨 장꾼들의 서름이 왜 나와 여기? 장꾼들은 여기서 뭐 서럽다 안 서럽다 알 수가 없어요. 장꾼들의 서름 잘못됐고 그다음 독백조가 아니잖아. 그잖아. 혹여나 보셨나니까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말 건네는 대화체야. 알겠지? 그러니까 독백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주의에 염에 주목해야 할 게 이게 수능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다가 이런 문학,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적인 그 개념 있잖아. 이게 뭐 독백조다, 대화 형식이다, 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까지 이제 시 어떤 구절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2번은 자 그럼 이제 가시를 봤으니까 이제 1번 문제든 3번 문제든 가와 관련한 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1번 보세요. 이제 1번에 1번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죠. 아까 분명히 낯선 행인이 손을 쥐면 따라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적절한 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물론 답은 뭐 나까지 봐야 나오겠지. 근데 일단은 1번 자 2번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뒤에 보니까 벗어나고자 한다.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 수 없지만 얘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그지? 2번은 지우면 되잖아. 그지?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가부터 잘못되면 이제 답이 될 리가 없잖아. 그지? 자 3번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 이런 단어도 요새는 모르는 애들이 많던데 각박하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인심이 야박하다 각하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정말 이 단어를 모르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실제로 나왔던 어떤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신문에 진짜 신문에 났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한테 이렇게 뭐 이제 뭐 수시 상담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뭐라고 얘기냐면 넌 참 이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대학
혹시 뭐 학종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잘 할 거야. 그래서 애가한테 이지적이랬어. 이지적. 그때 애가 갑자기 얼굴을 붙이면서 선생님 넘어진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세요? 이지적. 이지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이 합리적이다 할 때 이거 이치 입자에다가 이 지혜 지자, 그지? 합리적이고 지혜롭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 새끼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지적. 내가 이렇게 쉬워 보이냐? 응? 그러니까 선생님은 칭찬했는데 애는 막 발끈하는 거야. 이야,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 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교사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요새 애들 뭐 어휘 수준 심각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주 그냥 이제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완전히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인식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말 나오기래. 이게 무슨 뜻이냐? 기꺼웠다. 기껍다가 좋은 뜻이니 거 같니? 부정적인 뜻인 거 같니? 그죠?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잘 모르면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면 결국 뭐야? 확률 2분의 1로 옳은 판단할 수도 있고 틀린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요, 애들이 이제 왜 우리가 왜 이런 말 쓰지? 왜? 아, 저 새끼 좀 티껍다, 그지? 그런 느낌이 싹 오기 때문에 이 기껍다를 많은 아이들이 마이너스로 이제 인식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 너 이것 좀 해줘라.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꺼이. 이거 뭐야? 기쁜 마음으로. 이거 기쁘다라는 뜻이야, 오히려. 기껍다는 게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어 흡족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거의 플러스에 가까운 뜻이지. 그지? 근데 애들이 이게 마이너스를 이제, 그지? 그러니까 기꺼운 이제 뒤에 어떤 뭐가 나오면 이 수식어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니까 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를 마이너스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지? 그런 거야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한 문항이 된다고 생각해봐. 너희 수능 때 이제 이 대학 입시가 이제 그 정시를 이제 간다면 독수 영탐 해갖고 이제 그 학교 반영 비율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환산 점수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점수 1점, 그러니까 국어가 어떤 애가 만약에 원점수 90이면 뭐 125점이고 91점이면 126점이잖아. 그럼 이제 1점 차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집어넣을 때, 정시로 집어넣을 때는 최대한 그냥 이제 딱 맞춰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뭐 적정, 뭐 혹은 상향 이렇게 이제 넣긴 하니까 뭐 1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막상 나중에 이제 붙고 떨어지는 거는 그 환산 점수가 있어요. 그 표준 점수를 이제 학교의 반영 비율을 곱해서 환산 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다 더하면 뭐 350에서 400 사이 나온다 치자, 이거 이제 우리 애들은 독수영탐. 그러면 이 350에서 400 사이지만 이게 대학 환산 점수로 가면 대학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뭐 800점 만점도 있고 900점 만점도 있는데 1000점 만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커질수록 이 이제 그 환산 점수가 커질수록 표준 점수 1점이 나중에 환산 점수에서는 3점이 될 수 있고 그 반영 비율에 따라 4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1점 하나 때문에 근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1점 사이, 그지? 만약에 환산 점수가 966점이야. 걔가 만약에 50등이다. 근데 어떤 애가 960점이 만약에 50등이다. 그럼 959점이잖아. 이게 소수점까지 가거든요. 그럼 그 1점 안에 심하게는 50명도 몰려있어요. 소수점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치? 점 두 자리까지 따지거든, 소수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이것 때문에, 그지?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알았으면 맞힐 문제를 틀렸다. 그 하나 때문에 대학에서 나중에 내가 지원한 학교에 등수에서 뭐 50등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거 하나만 맞췄으면 안정적으로 합격인데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운이 좋아서 찍은 게 이제 맞는 경우도 있지.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지만 내가 수학도 주관식도 찍어주거든요. 이렇게 우리 재수생들도 이제 담임하면은
야 수학 20 무조건 이 새끼야 19, 29, 39 중에 적용돼 있는 게 딱 나왔어. 그 주관식도 4점이잖아, 그지? 킬러 문제거든. 그 운이죠, 그 완전히, 그지? 그러니까 세상에 운도 있지만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제. 남들 틀리는 거 같이 틀리는 건 뭐 큰 데미지가 없어. 근데 남은 다 맞추는, 웬만한 애들 다 맞추는데 내가 이제 멍청해서 틀린다, 혹은 내가 착각해서 틀린다, 이런 게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결국 어휘 얘기하다가 이제 좀 얘기가 생 건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 얘가 지금 인심이 각박해서 좌절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집 늙은이가 이유도 없이 나의 슬픔에 공감을 해줬어. 그지? 인심이 각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 여기 적절한 걸 찾아야 하기 때문에 2번, 3번은 이미 가에서 이미 지울 수 있어. 나 관련해서 보지 않아도 돼. 자, 4번 여기 주의하셔야 돼. 4번 잘 봐.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그러면 화자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처지라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지금 아까 뭐 나룻가에 서서 보니까 고향 앞에 와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잖아. 자, 그건 맞는데 거기 봐봐. 끝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 삶의 무상함을, 그지?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 그래서 무상함이라는 단어 옛날에 나왔을 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 단어만 잘 알고 있어도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왜냐면 무상함이 뭐라고 했어? 무상한 건? 뭐라고 했어? 인생이 무상하다 무슨 뜻이야?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 그러니까 인생이, 그지?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봐. 떠돌아다니는 처지랑 삶의 무상함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삶이 무상하다는 건 삶이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시에서 이 화자가 삶이 영원하지 않아서 뭔가 무상함을 느끼면서 슬퍼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란 얘기야. 근데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을 때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있었던 편이야. 뭐 아주 심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률이 한 60 몇 프로 됐는데, 그러면 한 30 몇 프로, 거의 40% 가까이 틀렸는데 틀린 애들 대부분이 4번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상함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처지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뭐 서글픔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서글픔. 그러니까 무상함에서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되면 서글픔까지 갈 수도 있죠, 그지? 인생이 무상하니까 나중에 이제 서글퍼지는 것까지 갈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무상함 자체라는 얘기는 인생이 한계가 있다, 즉 영원하지 않다, 그 얘기인데 얘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건 없잖아, 사실은. 근데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러면 5번은 사실 볼 것도 없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은, 이건 너무 이상한 대로 샜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게 그냥 바로 가만 갖고 답이 나오는 문제야. 가만 잘 내용 이해했으면 그냥 2, 3, 4, 5가 다 지워져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방법이야. 자, 이제 끝으로 3번 문제도요. 이것도 이제 답은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1번 선지부터 보니까. 근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아까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바로 답이 나왔지.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이건 뭐야? 내가, 화자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했다는 얘기야. 근데 분명히 시 내용은 누가 누구?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한 거. 이거 반대로 얘기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틀렸어. 그 뒤에 내용도 틀리고,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 얘가 뭐 이런 행동한 적 있어요?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귀향을 완성하려 해?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잖아, 그지? 바로 답이 1번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정답이 낮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거의 찍은 애들이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때 수능이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딱 보면 지금 보면 1번 못 찾는 게 이상하잖아. 뻔히 보이는데. 자,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이제 뒷부분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때 그 59쪽 그 옆에 있는 4번에서 6번 있잖아. 요것도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건데 그거까지 이제 좀 풀어놔. 그 4번, 6번.